평생을 함께한 내 반쪽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만큼 가슴 무너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어제까지도 내 곁에서 숨 쉬고 웃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주위에서는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하루하루가 억겁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함에 숨이 턱 막혀 옵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상실의 고통에 대해 그저 힘내라는 막연한 위로 대신 우리가 어떻게 그 슬픔을 마주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무심코 저질러서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10가지와 텅 빈 마음을 채우고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 8가지를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거대한 슬픔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의 소중한 분을 위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저 텅 빈 위로가 아닌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단단한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는 행동들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 말할 10가지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니 마땅히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온전한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의 행동들을 절대 하지 말라. 첫째, 억지로 슬픔을 참지 말라. 많은 이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혹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눈물을 꾹 참아낸다. 하지만 슬픔은 참는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다. 억지로 누른 슬픔은 돌덩이처럼 가슴에 응어리져 언젠가 몸의 병이 되거나 더 큰 마음의 병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 그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였던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증거이다. 그러니 눈물이 나면 참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 충분히 울고 충분히 아파하라. 그래야만 비로소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첫 힘을 얻게 된다. 둘째,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후회가 맴돌 것이다. 그때 병원에 좀 더 일찍 데려갔더라면, 그날 아침에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넸더라면 하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함정이다. 법정 스님은 인연에 오고 감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라고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랑하는 것이었고 남겨진 이들은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낸 것이다. 그러니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멈추라.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보다 함께했던 수많은 날들의 고마움을 떠올리라. 그것이 진정으로 고인을 위하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셋째,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지 말라. 배우자를 잃은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는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진다. 이런 상태에서 덜컥 집을 팔거나 살던 동네를 떠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는 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 시간이 지나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나면 성급했던 결정을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재산 문제나 이사, 직장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시간을 갖고 스스로의 감정이 충분히 안정된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라.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다. 넷째, 고인의 유품을 성급하게 정리하지 말라. 고인의 손때 묻은 물건 하나하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담긴 기억의 저장소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중한 기억들을 버리는 행위는 내 삶의 일부를 억지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준다. 유품 정리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자신의 마음이 허락할 때 고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천천히 정리하라. 그것이 훨씬 건강한 애도의 방식이다. 다섯째, 세상과 담을 쌓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집안에만 칩거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울감만 깊어질 뿐이다. 억지로 사람들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다른 사람과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라. 그 연결이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힘을 줄 것이다. 여섯째,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기억하라.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주체는 바로 자신의 몸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을 일으켜 세울 기력조차 사라진다. 입맛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루 한 끼는 따뜻한 밥을 챙겨 먹으라. 밤에 잠 못 들어도 술에 의지하지 말라. 술은 잠시 슬픔을 잊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울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독이 될 뿐이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몸을 소중히 돌보라. 그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일곱째, 섣부른 새로운 관계에 의존하지 말라. 너무나 큰 외로움과 허전함을 견디기 힘들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사람을 성급하게 찾아서는 안 된다. 애도의 과정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지기 어렵다. 그것은 진정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고 홀로 서는 연습을 먼저 하라.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여덟째, 남들의 위로에 쉽게 상처받지 말라. 주변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여러 말을 건넬 것이다. 때로는 그 서툰 표현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서툰 위로에 일일이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마음만 고맙게 받고 자신과 맞지 않는 조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지혜를 가지라. 아홉째, 재정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 배우자의 부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동반한다. 슬프고 힘들다고 해서 상속, 세금, 보험금과 같은 문제들을 마냥 외면하고 미룰 수는 없다.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자녀나 믿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슬픔 속에서도 현실을 단단히 딛고 서야만 남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마지막 10번째, 떠난 사람에게만 얽매여 살지 말라.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집착이 되어 자신의 현재를 모두 잠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떠난 사람은 순리대로 자신의 길을 간 것이고 남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고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은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되 그 추억이 자신의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라. 떠난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최고의 추모이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행동들을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제 텅 빈 마음은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가? 상실의 아픔을 넘어 남은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다음의 8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라. 이것은 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채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다.
첫째, 고인의 부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것은 슬픔을 그만두거나 억지로 괜찮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내 곁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쓰라린 인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과거가 아닌 현재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된다. 매일 아침 나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는 연습을 하라. 둘째, 미안함 대신 고마움을 채우는 연습을 하라. 자책과 후회가 머물던 자리에 함께해서 고마웠던 기억들을 채워 넣으라. 잠들기 전 배우자와 함께해서 고마웠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라.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면 충분하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의 부정적인 회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미안함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 감사함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채우라. 셋째,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라. 수십 년간 함께한 배우자의 부재는 삶의 모든 리듬을 무너뜨린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아침 기상 시간, 산책 시간, 식사 시간처럼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정해진 일과를 따르다 보면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이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되찾게 된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라. 넷째, 몸을 움직여 생명의 에너지를 깨우라. 슬픔은 우리의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꾸만 안으로 움츠러들게 한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햇볕을 쬐며 걸으라. 햇볕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덜어준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과정은 내 안에 고여있던 슬픔과 무기력이라는 탁한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정화의식과도 같다.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라. 다섯째, 사람들과의 연결을 다시 이어가라.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존재이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작은 공동체 안에라도 소속되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와 교류는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유대감을 느끼게 해준다. 용기를 내어 먼저 차 한잔하자고 연락해보라. 그 작은 용기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어 줄 것이다. 여섯째, 남은 삶을 채울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 배우자의 상실이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의미 절반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이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느껴보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무언가를 찾으라. 그것이 내 남은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일곱 번째, 고인을 위한 자신만의 건강한 추모 의식을 만들라. 고인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건강한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현재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배우자의 생일이나 기일이 되면 슬픔에 잠겨 우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날로 만들라. 혹은 고인의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하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라. 이는 고인과의 연결고리를 아름답게 유지시키면서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준다. 마지막 8번째,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를 계기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성찰하라. 웰다잉, 즉 자신의 마지막을 품위 있고 의미 있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과정은 결코 죽음을 재촉하는 우울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남은 하루하루를 더욱 충실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멈추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마음가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10가지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8가지 실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 곁에 있던 그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되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 목까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세찬 비바람에 가장 굵은 가지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는 깊게 남지만 나무는 그 상처를 품고 다른 쪽으로 가지를 뻗어 더욱 굳건하게 하늘을 향해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슬픔은 강물과 같아서 막으려고 하면 둑이 터져 모든 것을 휩쓸고 가지만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바다에 이르러 잔잔해집니다. 충분히 슬퍼하시되 그 슬픔에 잠식되지는 마십시오. 고인과의 추억은 가슴 가장 깊은 곳의 보석처럼 간직하고 이제는 그 추억을 자양분 삼아 여러분 자신의 삶이라는 새로운 나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떠나간 그 사람도 남겨진 여러분이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씩씩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 한 줄의 지혜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말 못할 슬픔을 홀로 견디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다른 분들께 용기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줄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사람보다 거리가 더 소중해지는 이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눠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연연하기보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현명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